안녕하십니까. 파이썬 시마 3 데이터 분석 7차 시 한글 텍스트 분석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보시면요. 먼저 그 한글 텍스트 분석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한글 텍스트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그 전처리 단계인 형태소 분석, 그 다음에 불용어 제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처리 단계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는 단어를 이용한 단어 빈도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어를 간의 네트워크로 표현해서 분석하는 단어 네트워크 분석, 마지막으로는 핵심 사항을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텍스트 분석이라는 것은요, 한글 tek스트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작업을 의미하겠습니다. 영어와 달리 한글은 띄어쓰기 및 단어 변형이 많아서요. 영어 텍스트 분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글 텍스트 분석은 한글 문서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글 텍스트에 대해서 이제 전처리 과정으로서 여러 가지 정제나 다른 전처리 과정도 포함되겠지만 특히나 형태소 분석, 불용어 제거 등의 전처리 작업 후에 단어 빈도를 통한 분석이라든지 단어 네트워크를 통한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형태소 분석부터 살펴보면요. 일단 형태소 분석이라는 것은 한글 문장에서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소를 추출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나누고 형태소의 명사 또는 동사 등의 품사 정보를 부여하는 작업을 의미하겠습니다. 이러한 한글 텍스트에서 형태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CoreNL 파이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CoreNL 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국어 자연어 처리를 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고요. 이러한 CoreNL 파일을 코랩에 설치를 해서 한글 텍스트 분석을 하겠습니다. CoreNL 파이는 OKT, 메캅, 코모란 등의 다양한 한글 형태소 분석기를 지원하고요. 한국어 텍스트의 형태소 분석, 명사 추출 등의 다양한 언어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글 형태소 분석을 위해서 이제 CoreNL 파일을 코랩에 설치하는 작업이 이제 훨씬 간단하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코랩에 CoreNL 파일을 설치하여 한글 텍스트 분석을 구체적으로는 한글 형태소 추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불용어 제거가 있는데요. 한글 텍스트에서 의미가 없는 단어들을 제거하는 전처리 작업이 불용어 제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불용어 제거 작업을 통해서 분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글 텍스트에 대한 형태소 분석을 하는 예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코드는 CoreNL 파일을 설치를 하는 코드가 되겠고요. CoreNL 파일을 설치한 다음에는 CoreNL 파일에서 지원하는 형태소 분석기 중에 하나인 OKT를 이용하기 위해서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석할 한글 텍스트가 지금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OKT 형태소 분석기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okt.pos라는 것을 이용을 하여 지금 텍스트에 있는 한글 텍스트에 있는 형태소들을 나누고 각 형태소별로 품사를 붙여주는 그 태깅한다라고 하거든요. 품사를 태깅하는 작업을 OK.post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지금 post result라는 데에는 각 형태소와 해당 형태소의 품사가 함께 정보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post result에서 지금 포문을 이용을 해서 지금 morph에는 형태소, post에는 품사 정보를 넣어서 이와 같이 프린트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태소 분석 결과, 형태소와 해당 품사를 출력한 결과를 한번 보면요. 지금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오늘, 요거는 이제 명사, 품사가요. 은은 조사, 파이썬은 명사. 이와 같은 형식으로 추출된 형태소와 거기에 해당되는 품사가 쭉 출력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코드는 한글 텍스트에 대한 형태소 분석 및 불용어 제거하는 예제 코드가 되겠고요. 맨 위에서부터 보시면 이 CoreNL 파일을 설치하는 코드고요. 그 다음에 CoreNL 파일에 그 형태소 분석기인 OKT를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분석할 한글 텍스트가 주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드에서는 OK 형태소 분석기가 객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okt.post를 이용해서 이 한글 텍스트에 있는 형태소를 추출하고 또 품사도 붙이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결과는 포스 리절트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용자가 정의한 불용어 리스트가 나오고요. 그거는 stopwords에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용어 리스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불용어 리스트를 이용해서요. 지금 불용어를 제거한 후에 형태소와 품사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코드에서 보시면 포문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포스 리절트에 있는 형태소와 품사를 포문을 이용을 해서 몰프에는 형태소, 포스에는 품사 정보가 들어간 다음에 몰프에 있는 즉 형태소가 스탑워즈 불용어 리스트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는 형태소라면 이제 그 형태소 및 품사는 지금 이제 출력을 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된 결과를 한번 보면요. 여기서 불용어가 제거된
형태소 및 품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명사, 이제 오늘은 이제 품사가 명사로 되어 있고 파이썬 명사 그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로라는 거는 그 불용어 리스트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쭉 해서 나머지는 이제 명사나 동사 이런 거 위주로 쭉 불용어가 제거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글 텍스트 분석, 구체적으로는 단어 빈도 분석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글 단어 빈도 분석은요, 한글 텍스트에 있는 단어들의 출현 빈도를 계산해서 그 핵심적인 단어를 파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단어 출현 빈도는 전체 한글 텍스트에서 단어 명사의 출현 빈도를 주로 계산을 해서 출현 빈도로 이용을 하고요. 이와 같이 한글 단어 빈도 분석을 위해서는 미리 전처리가 되어야 되고요. 전처리 과정에서는 뭐 정제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한글 단어 빈도 분석을 위해서는 형태소 분석, 이제 한글 형태소 분석을 이제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불필요한 불용어에 대한 제거가 진행된 후에 단어 빈도 분석이 진행되겠습니다. 한글 텍스트의 단어 빈도를 구한 다음에는 이거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를 해서 훨씬 더 좀 직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시각화를 하고자 합니다. 한글 단어 빈도를 구하고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한 예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라인에 있는 코드부터 보시면요. 자, 요 코드는 한글 나눔 폰트를 설치하는 관련된 코드가 되겠고요. 워드 클라우드에서 한글을 쓰기 위해서 나눔 폰트 설치가 필요한데요. 이제 그 설치와 관련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CONL 파일을 설치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matplotlib, 그 다음에 word cloud. 자, 이런 것들을 임포트를 해서 이제 단어 빈도를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려고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OKT는 CONL 파일에서 제공하는 형태소 분석기로 형태소 분석을 위해서 OKT 형태소 분석기를 임포트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운터는 그 한글 단어의 빈도를 카운트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카운터를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규 표현식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RE도 임포트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 폰트 경로 설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폰트 경로 설정을 위한 코드가 이와 같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글 텍스트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텍스트라는 한글 여러 문장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그럼 이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한글 단어 빈도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맨 위에 보시면은 이 코드는 OKT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stopword라고 해서 불용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불용어고요. 여기서 이제 불용어로서 지정된 거는 막 이런 불용어를 불용어로 지정하겠다고 가정을 하고 한글 단어 빈도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ll nouns는 이거는 명사 리스트고요. 이제 그 한글 텍스트에서 이제 정제하고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명사 추출하고 불용어 제거하고 남은 그러한 명사들을 이 all nouns에다가 지금 추가를 하려고 all nouns를 여기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for문을 이용을 하여 정제, 형태소 분석, 불용어 제거 등의 작업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금 텍스트에는 그 한글 텍스트 문장들이 여러 문장이 저장되어 있고요. for문을 이용을 해서 한글 텍스트 한 문장씩 이 텍스트에다가 저장을 하고 지금 아래와 같은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코드를 보시면 r2.serve라는 거는 이 안에 지금 정규 표현식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정규 표현식이 의미하는 것은 한글하고 공백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자, 공백으로 다 대치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이 텍스트에서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는 어디다 저장하냐면 클린 텍스트라는 데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클린 텍스트에는 한글과 공백으로 이루어진 내용만 저장이 되겠고요. 그러면 클린 텍스트에서 okt.nouns를 이용을 해서 형태소 분석, 자세히는 명사만 추출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명사만 추출해서는 이제 nouns에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서 for를 이용해서 nouns에 있는 각 명사에 대해서 만약 그 명사가 stopwords 불용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명사는 nouns에 다시 이제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nouns에는 불용어에 없는 그러한 명사들만 남게 되고요. 그러한 nouns를 all nouns에 list.sem을 이용을 해서 이 명사들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포문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반복을 계속 진행해서 모든 한글 텍스트 문장들을 다 처리하게 되면 결국 이 포문이 끝나게 된 경우 완료 후에 all nouns에는 지금 한글 명사들만 쭉 이제 추가가 된 것이 남을 텐데요. 그 다음에는 all nouns에 있는 명사들을 가지고서 자, 카운터를 이용을 하여 각 명사들의 빈도를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명사들의 빈도를 계산한 다음에는 그 결과는 word freak라는 데 저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워드 클라우드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자, wc.generate from frequencies 하고 word freak 라는 코드에서는 빈도 정보를 이용을 해서 워드 클라우드로 표현하고자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사이즈를 지정했는데
워드 클라우드 내에 그림 영역 사이즈를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코드들은 이 코드들을 이용해서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는 관련된 코드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글 단어 빈도를 구하고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한 결과를 한번 보면요. 이것이 이 워드 클라우드 안에서 가장 크게 표현된 단어들이 바로 이제 빈도가 가장 높은, 많이 출현한 그런 단어들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단어들은 출현 빈도가 적은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크게 표현된 단어들은 많이 출현했고 빈도가 높고 자주 출현했다는 의미는 그만큼 강조되고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를 한 이 결과를 통해서 어떤 단어들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이 시각화를 해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단어 네트워크 분석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네트워크 분석은 한글 텍스트 안에 있는 의미 있는 단어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단어 간의 동시 출현 관계를 네트워크로 시각화해서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안에 존재하는 단어들은 동시에 출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그 같은 문장 안에 있는 단어들끼리는 이제 연관관계 또 동시 출현 관계가 있다라고 의미가 부여되고 이 관계가 바로 이제 네트워크로 시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상에서 두 단어 간에 이제 링크로 연결됐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같은 문장 안에 동시에 출현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텍스트 안에 있는 한글 단어 간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 데 단어 네트워크가 이용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글 단어 네트워크로 시각화한 예제 코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맨 위에 코드부터 보시면 지금 이 코드들은 한글 나눔 폰트 설치 및 폰트 캐시 갱신과 관련된 코드들이고요. 이와 같이 나눔 폰트를 설치하고 폰트 캐시를 갱신하고자 하는 것은 한글이 이제 단어 네트워크상에서 제대로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폰트도 설치해야 되고 캐시도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코드 작업이 지금 추가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을 소개를 하면 여기서는 CoNLPy라고 해서 형태소 분석을 위해서 CoNLPy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X는 이제 단어 네트워크를 그리기 위해서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matplotlib도 마찬가지로 단어 네트워크로 시각화하기 위해서 matplotlib도 임포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combinations는 이제 단어 동시 출현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조합을 할 단어를 조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 조합을 위해서 combinations를 임포트 했고요. 그 다음에 RE는 정규 표현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RE를 임포트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CoNLPy에서 제공하는 형태소 분석기 OKT도 임포트를 했고요.
지금 여기서는 폰트 매니저를 지금 임포트를 해서 지금 아래에서 사용할 한글 폰트 등록을 위해서 매니저를 임포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한글 폰트 경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매트플라립의 폰트 등록을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코드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매니저가 사용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글 텍스트 데이터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것도 보면은 지금 한글로 되어 있는 문장이 여러 문장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이용을 해서 한글 단어 네트워크로 한번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코드를 보시면 맨 위에 지금 요 코드는 형태소 분석기 객체 생성을 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스탑워즈로 이와 같이 우산, 연필, 지우개, 책상, 의자 이와 같은 걸 스탑워드로 사용자 지정을 했고요. 이 스탑워즈는 지금 이제 집합 형태로 스탑워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코드에서 스탑워즈가 이렇게 집합으로 되어 있으면은 불용어 체크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스탑워즈는 이 집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엣지스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딕셔너리고요. 동시 출현 관계를 저장할 딕셔너리를 초기화했습니다. 이 딕셔너리에는 크게 키와 값이 들어가겠는데요. 키는 두 단어의 튜플로 키가 구성이 되고요. 키에 해당되는 값은 동시 출현 빈도를 값으로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포문을 이용을 해서 아래와 같은 작업을 하겠는데요. 지금 센텐시스에는 여러 개의 한글 문장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 한글 문장을 센텐스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아래와 같은 일련의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한글 문장에 대해서 보시면 re.serve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는 정규 표현식이고요. 한글과 공백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공백으로 대치시키겠다. 지금 이제 센텐스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대치된 결과는 클린 텍스트에 들어가겠고요. 클린 텍스트에는 한글과 공백으로 구성된 내용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한 클린 텍스트를 대상으로 ok.nouns라는 형태소 분석 작업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명사들만 추출이 되는데요. 그거는 nouns에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nouns에 있는 명사들을 포문을 이용을 해서 각 명사들에 대해서 불용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불용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명사들의 경우에는 nouns에다가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이 nouns에는 불용어에 없는 한글 단어 그 명사들만 쭉 포함되어 있게 되고요. 자, 그 nouns에 대해서 자 집합으로 구성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ombinations 이렇게 하면 각 단어들을
2개씩 짝을 지어서 모든 가능한 단어 조합을 생성을 합니다. 컨비네이션스가요. 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for 반복문을 이용을 하겠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면 지금 보면은 이 컨비네이션스에서 이 2개씩 단어 쌍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는 W1, 하나는 W2라는 각각 단어가 이렇게 이제 W1, W2에 저장이 되겠고요. 이 두 단어를 가지고서 이와 같이 반복을 할 텐데요. sorted를 통해서 사전순으로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튜플로 만든 다음에 이제 키로 저장을 합니다. 이 단어 쌍으로 이루어진 이 키는 요 엣지스라는 딕셔너리의 키로서 사용이 되고요. 이 키에 해당되는 값을 저장해야 될 텐데요. 여기서 엣지스 get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요 해당되는 키에 값이 이미 존재한다면 그 값에다가 1을 더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 키에 해당되는 값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0을 가져와서 1을 더해서 이 값으로, 키 값으로 저장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이와 같이 nx.graph를 통해서 그래프 객체를 생성을 하겠고요. 단어 네트워크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그래프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엣지스.items를 통해서 자, 딕셔너리의 그 키와 값을 지금 다 얻어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엣지스.item을 통해서 지금 키라는 거는 단어 쌍이고요. 그 다음에 값이라는 거는 동시 출현 빈도. 얘는 이제 그 웨이트, 가중치로서 두 노드를 연결하는 링크의 가중치로서 그 값이 사용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add edges가 나오죠. 자, 이와 같이 딕셔너리의 키와 값을 이용해서 이 간선을 지금 추가를 하고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노드 간에 그 간선을 추가하는 작업이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노드 간에 이제 간선이 존재하고 그 간선에 가중치도 넣고 이런 작업을 하겠고요. 두 노드 간에 만약에 관계가 없다면 지금 간선이 존재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는 그래프를 그릴 때 노드 라벨이라든지 노드 크기, 색상, 글자와 같은 여러 가지 설정을 여기서 해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엑시스를 오프로 한 거는 그래프에 축은 그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오프를 시켰고 쇼를 통해서 그래프가 화면에 출력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글 단어 네트워크로 시각화한 결과가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링크가 많이 연결되어 있는 노드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머신, 러닝, 과학, 데이터, 분석, 주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링크가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다른 단어들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과 많은 연관성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단어들은 이와 같이 단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요. 이 단어 간의 관계를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은 관계를 맺고 있나를 시각화해 주는 게 바로 단어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핵심 사항을 정리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텍스트 분석이라는 것은 한글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글 텍스트 분석을 위해서 전처리 작업으로 형태소 분석이라든지 불용어 제거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가 진행된 다음에는 단어 빈도 분석이라든지 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형태소 분석이라는 거는 한글 문장에서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소를 추출하고 각 형태소별로 품사 정보를 부여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이제 불용어라는 거는 사전에서 의미가 적거나 없는 단어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불용어 제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거 작업을 통해서 분석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처리를 통해서 이 전처리들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단어 빈도 분석이나 단어 네트워크를 분석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중요한 내용들만 남아서 단어 빈도 분석, 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 빈도 분석에서는 한글 텍스트에 있는 단어의 이제 전처리된 것들이죠. 물론 단어의 출현 빈도를 계산해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출현 빈도가 어떤 것이 높고 어떤 것이 적은가를 통해서 핵심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뉴스나 SNS 등의 핵심 이슈, 관심 주제 파악을 하는데 이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 네트워크 분석도 마찬가지로 한글 텍스트로부터 전처리가 된 결과를 가지고서 동시 출현 관계를 이용을 하여 단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요. 이 구성된 단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단어 간의 상호 관계를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많은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러한 관계성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바로 단어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